비디오 돌아가. 헬로 여러분. 오늘은 이 식당이 처음 왔어요. 네. 처음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는 처음 왔고요. 지금 나가는 생각을 있어요. 지금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예. 우리 그리고 고기를 사러를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양고기를 사러. 예. 피크닉 갈 때. 네. 우리 그렇게 우리한테 안 쳐다보는 식당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만 찍고 나가자고. 맞네. 오늘은 할 얘기 없어? 할래게 오늘은 나 파주가 어떻게 됐어? 파직은 큰일을 냈었어. 파주 다쳤다며. 네. 어떻게 된 거야? 3번 다쳤어. 코뼈가 코뼈 3번 다쳤어요. 다친 게 이렇게 금이 갔다는 거지. 코뼈가 부러진 거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네. 세 군데가 부러진 거지. 예. 복합골절이네. 이제 왔네. 가지 말라는 거네. 아살람 알레이쿰. 뭔데? 손잡고 나먹구나. 예. Ne amallaştırıp gelin. 가자. 가자. 다음에 온다 그래. 맥주 없어서. 맥주 없어서 다음에 온다고. Piva opgemapsız. Piva yok getirliydi. 나 두 번이나 여기 와가지고 피바 팠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판다고 또 오늘 왔더니 또 아직 안 된다고. Kedim yok desen kendiniz böyle kelimde yaptım. Koymaydı menga piva sotsam menga zo'r shot bo'ladi. Klientlar bor, hammasi aqlga ishonadi. Iloji yo'q. Klientni qochirgisi kelmaydi. Qochib qoldilar ekan. Yo'q, ma'sul aqldan qo'ygan keladi, klienti ko'p bu yerda. Hozir endi issiq qo'y, hamma razil qo'yyapti, aqlga ishonadi. Ilojim yo'q. Biz ham piva ichdik. 아니면 먹을 거면 나는 닭샤실릭 하나면 돼. 아니, 나가? 오케이 나가자. 아니면- 나간다 그래. 다음에 온다고. 다음에 올 테니까 피바 주세요. 아빠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 있을래? 나갈래? 뭐 하고 싶어요? 일단은 나가자. 이 집을 우리 잘 모르잖아. 다음에 다시 오자고. Sorry. Nima qiling? Nomer olib keting, telefon qilasiz. Keldimi, yo'qmi deb. Bering. Nomeri bering. 91 077 05 077 05 00. Rahmat. İsmingiz? Shaydo. Shaydo. 아, 제가 가지고 오다가 또 깰 뻔했어. 나갈래? 다른 쪽. 나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집을 나와서 와이프하고 저는 따로따로 식당을 가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아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고요. 저는 뭐 늘 그렇듯이 맥주 한 잔에 그 다음에 키마 샤실리. 이게 다진 키마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소고기하고 보통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다져서 이렇게 꼬치에 끼워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나오는 샤실릭을 말하는 건데, 뭐 우즈벡 말을 모르니까 키마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키마 그러면 이렇게 다져서 고기가 다져서 구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하던 파죽이 코뼈가 부러진 얘기를 마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얘기를 와이프가 하면서
저희 수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직이라는 아이는 뭐 친척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에서 14살?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1학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때린 사람은 중학교 3학년. 4명이서. 뭐 1학년에서는 일진이에요. 싸울 줄을 모르는 애가 아닌데 3학년들을 4명이 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데리고 나간 거죠. 데리고 나가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다가오면서 3명은 이제 둘러쌌고 한 명이 다가오면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어퍼컷을 같이 올리치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코가 부러진 거겠죠.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오고 멈추질 않으니까 웃돌이가 피에 흥건할 정도로 되어서 집에 왔죠. 그리고 찬물로 씻고 그러는데 그래도 멈추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연락이 안 돼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이프가 급하게 또 그 집까지 간 거죠. 자동차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많고 도와달라는 것도 많고 잔치물어도 많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국립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코뼈는 부러진 상태에서 3군데가 금이 가는 거죠. 부러진 거죠, 3군데가. 그리고 이미 이제 피가 계속 흐르니까 지혈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코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아프고 그래서 긴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싸우게 되면 그냥 부모들은 개입을 하지 않는데 그러고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그 집 부모가 뭐 연락도 안 하고 이 때리는 아이들하고 나머지 3명은 뭐 부모들한테 숨기느라고 급급했겠죠. 이쪽에서는 수술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학생들끼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고를 해라. 일단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고 부모가 사과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뼈가 부러진 거니까. 그래서 경찰이 출두를 해서 아이가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이제 구금까지는 아니고 부모들이 와서 신원도 확실하고 아이들도 도망갈 우려가 없으니까 일단은 방면을 하고 집에 간 거죠. 때린 애들을 부모 모두.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들은 여전히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이게 우즈벡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뭐 제가 얻어맞아서 경찰이 떴을 때도 우즈벡 스타일이니까 좋게 넘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타시켄트나 우즈벡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우즈벡 사람들이 보복한다고 그 보복도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보복을 하는 거지 세력이 있어도 저같이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왜냐고요? 저는 대나우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때린 애 쪽 부모 친척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폴리스가 있는 거죠. 뒷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소송을 해라.
차라리 용서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소송을 해라. 근데 이게 이제 4명이서 집단 폭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돼서 우리로 얘기하면 소년원 같은 데를 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보내라. 끝까지 보낸다까지 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보낸다 그랬더니 3년 구형이 나온다라니까 그때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콧대로 세웠었거든요. 근데 또 동네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동네고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딜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아이도 중학교 3학년에 자기 친구들 셋 데리고 와서 폭행을 했을 정도면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잘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내내 끌려다닐 거고 이 아이도 싸움을 잘하는 일진인데 그렇게 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진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고 학교 적당히 다니면서 삥을 뜯으려고 계속 폭력을 행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되면 특히 이번처럼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 모두가 남게 되잖아요. 그 의료 기록이 뒷받침이 돼서 폭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 뭐 사과하는 정도 그리고 병원비 조금 그래서 대나우에서 아주 큰 건이라 하더라도 $1,000 내외에서 합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건은 아이가 소년원에 가야 될 정도의 건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3명도 부모들이 벌금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음에 동일한 사건이 터지면 벌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건을 많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루게 되었었고 그리고 다루다 보니까 뭐 대충 아는 내용들이 많아지죠. 지식이 늘어나니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대응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충 폭력이 행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한 돈 $1,000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상 $10,000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10,000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 $10,000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3년형을 받잖아요. 3년형을 받으면 감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게 $300 정도예요. $300 정도 월급을 받으면 이 수용자가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전부 헌납을 해야 돼요. 수용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 것이 $300인데 1년이면 $3,600, 3년 구형을 받으면 $10,000 넘죠. 거기에다가 빨간 딱지 올라가죠. 그리고 집안은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합의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3년 구형이면 $10,000 돈 있는 사람들은 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가능하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그래요. 남한테 미안하다 고개 숙일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수다처럼 소개되는 이유는 이게 소장을 만들 때도 방법론이 다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방법론이 다 있고 그리고 첨부하는 서류들도 방법론이 다 있어요. 병원에서만 첨부하는 서류를 꾸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하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도 배상 뭐 많이 못 받아요. 여기는 보험제도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싸움도 피하고 맞은 일이 있으면 피하고 큰 소리 날 일이 있어도 수그리고 그러고 외국인으로서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다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맥주 마시고 오늘 40도를 넘은 것 같아요. 맥주를 안 마시면 아마 집에서 갈증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핑계고요. 그럼 이대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